지금 이대로라면 사실 CEO 서밋의 연설은 조금 시간이 지연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그리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뿐만 아니라 지금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일 먼저 모습을 보이네요. 파란색 넥타이를 메고 주먹을 불끈 쥐어 보였습니다. 네, 여기 아까 2시간 전이죠. 9시 50분쯤 도쿄를 떠났던 에어포스 원이 도착해서 2시간 만에 도착해서 거의 트럼프 2 시간이네요. 대통령이 내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걸음걸이가 조금 힘들어 보이는 느낌이 있는 것 같은데 저만 그렇게 보는 걸까요? 아무래도 좀 오랜 기간의 순방과 이런 네. 게 있기 때문에 피로가 있을 수 있고 나이가 있기 때문에 아세안을 갔다가 일본을 갔다가 다시 들어온 거죠, 네, 한국으로. 지금 김태진 의전장으로 보이는데 네, 뒷모습이라서 정확하게 판단. 네, 맞네요. 맞네요. 김태진 의전장이 인사를 하고 지금 네. 조현 외교부 장관을 소개해줘서 네네. 서로 인사하면서 영접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간단한 대화도 나누고 있는 것 같고요. 네. 한국에 온 것에 대한 환영의 인사를 이제 전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8월에 미국에 갔을 때 실무 방문이었기 때문에 이제 국빈 당시에 방문이 아니었죠? 네, 부의전장이 나왔는데 네. 지금은 이제 국빈 방문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프로토콜로 조현 외교부 장관이 직접 나와서 의전을 하는 걸로 보입니다. 아까 이제 영상에는 강경화 주미대사도 현재 네네네. 와 있는 걸로 보였는데 네, 지금 바로 영접은 역시 그렇네요. 우리 외교수장인 이 조현 외교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하는 걸로 보이고요. 누가 저렇게 나가는지 의전을 어떻게 하는지가 정말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외교에서 있어서 사실상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네. 그 저녁 반찬이 어떤 게 올라가는지, 오찬에서 어떤 반찬이 올라가는지 그 하나하나가 다 관심인데 네. 지금 두 사람이 어떤 대화를 하고 있는지 어떤 내용이 오가는지도 참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간에 강경화 외교부 주미대사와 주미대사. 네. 를 인사해줘서 의전장이 소개를 해줘서 네네. 이제 인사를 하는데 아무래도 구면이다 보니까 표정을 보니 아는 사람을 만난 듯한 표정을 짓고 있네요. 네, 그리고 홍지표 북미국장과도 네. 함께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군 인사들과도 인사를 나누고 있는 모습이고요. 역시 정치인입니다. 군인을 보니 바로 거수경례를 하는군요. 악수를 네.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지금 대사관에서 나온 케빈 김 부차관보, 그러니까 네, 전 케빈 김이요. 부차관보 대사 대리와 함께 악수를 하고 인사를 나누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으로 보이는데요. 함성 장군이니까 맞는 것 같은데 지금 함께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국의 대통령이 오니 한국에 있는 주요 미국인들도 이렇게 나와서 전부 다 대통령을 맞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이동을 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요. 네. 그럼 일단 조현 외교부 장관 입장에서는 이제 국빈이지 않습니까? 네. 레드카펫도 깔렸고, 근데 지금 아마 예포 발사는 그 공식 환영식에서 하기 위해서 지금 별다른 게 없이 의장대가 사열만 한 걸로 보이고요. 네.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지 시간이 좀 늦었는데. 그러네요. 예포 발사도 없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근데 사실 그거는 공식 환영식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공항에서도 할 수 있긴 하지만 그건 이제 어떻게 의전 프로그램을 짜느냐에 따라 달려 있을 것 같고요. 예.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이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레드카펫에서 나와서 움직이고 있는데 저 방향이면 헬기가 있는 방향이죠? 네, 예상대로 헬기로 이동을 할 걸로 보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보통 어떤 네. 교통수단으로 이동을 하느냐도 늘 관심이잖아요. 보안이 다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동하느냐에 따라서 미국뿐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아마 만약에 차량으로 이동을 했다면 의전 차량, 경호 차량만 하더라도 거의 50여 대가 움직이게 되는 네. 건데 지금 헬기를 타고 가면 그런 부분은 생략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뭔가 고맙다고 인사를 한참 나눴는데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나중에 한번 궁금하니 취재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에어포스 원에서 내려서 헬기를 타는 데까지 걸린 시간 10분이 채 되지 않는 듯한데요. 이제 바로 시간 관계상 헬기가 바로 뜰 것으로 보입니다. 예포 발사는 없었고요. 지금 수지 와일스
비서실장으로 보이는데 네네. 지금 저 헬기에는 다른 참모들은 타지 않고 맞네요. 그러네요. 예, 트럼프 대통령만 탄 걸로 보이고 예, 다른 스튜어트 비서실장이나 러트니 상무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다른 헬기로 이동을 하지 않을까 예, 추측이 됩니다. CEO 서밋에 같이 모습을 보일지, 함께 온 장관들이 같이 모습을 보일지도 관심이긴 한데, 한 명 한 명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외교, 경제, 모든 것에 큰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이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오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오고 그리고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오는데 피트 헥세스 국방장관은 오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다음 주에 다음 주인가요? 네, 다음 달 초에 온다는 보도가 나왔던 걸로 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방문해서 이제 DMZ를 간다고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도 이번에 방문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제이미슨 그리어 같은 경우는 에이펙과 관련해서도 본인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네. 재무장관 저 강요 회의에서도 어떤 회의 주제를 할 때 참여를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논의를 할 것 같습니다. 아직 헬기의 플로펠러가 돌고는 있지는 않습니다. 또 안에서 이렇게 저렇게 준비를 하는 시간이 필요한 걸로 보이는데요. 그림을, 화면을 보다 보면 지금 의장대는 현장을 떠난 걸로 예측이 되는데, 네, 지금 11시 50분이기 때문에 이 지금 일정이 수년되면 혹시 한미 정상회담 시간도 좀 조절이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지금 드는 물리적으로 생각은 오후에 북미 정상회담을 위해서 비워뒀던 시간이 필요가 없어지니까 한미 네. 정상회담도 좀 늦춰지지 않을까 하는 예상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헬기 문은 닫혔습니다. 이제 바로 경주 예술의 전당으로 곧바로 이동을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잠시 뒤 헬기가 뜰 걸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늦게 도착한 거는 어떻게 봐야 될지 참 궁금하기는 합니다. 민 교수님, 이렇게 도착이 늦어지는 걸 어떻게 예상을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될까요?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고요. 그러면 네. 또 정상이 방문하시고 할 때는 일정이 지연되는 것은 뭐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크게 의미를 부여할 것은 큰 의미는 없지 않을까, 없다. 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말씀 많이 하셨지만 좀 30-40분 정도 지연되긴 했지만 뭐 1시간 이내고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는 스케줄에 따라서 움직이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비행기가 도쿄에서 뜬다든지 이렇게 한국으로 김해로 오실 때 어떤 기상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네네. 부분을 고려해서 오신 것 같고, 아무래도 일정이 촉박하시기 때문에 어떤 그 공항에서 영접하는 그런 행사에서 굉장히 간략하게 하시고서 이제 그 헬기에 몸을 실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후에 있는 한미 정상이나 모든 일정이 그렇게 많이 지연되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로서는 이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는,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 정상들이 움직일 때 그 분 단위로 움직이시고 또 예기치 못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정치인들이시기 때문에 또 그 중간중간에 뭐 환담을 나누신다든가 또 예기치 않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는 외교가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다 이해가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헬기의 플로펠러가 돌고 있습니다. 잠시 뒤면 이 헬기가 뜰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주 예술의 전당으로 가서 CEO 서밋에서, 에이펙 CEO 서밋에서 특별 연설을 할 걸로 지금으로서는 예정돼 있습니다. 박 기자, 어떤 연설을 하게 될지 혹시 내용이 취재가 되진 않았겠죠? 네, 아직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특별 연설 같은 경우 내용이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네네. 트럼프 대통령 외에도 다양한 해외 각국의 정상들이 연설을 하기 때문에 각자 준비한 연설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예측은 할 수 있잖아요. 어떤 얘기를 할까요? AI 쪽 얘기를 할까요? 아니면 관세 얘기를 할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강조해왔던 것이 미국 우선주의죠. 이제 네네. 미국 우선주의, 보호무역에 대해서, 다자주의에 대해서 비판도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러한 자신의 입장을 다시 한번 피력할 것으로 보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AI나 반도체 등 핵심 미래 기술과 관련된 이야기도 언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내세우고 있는 마스가에 대한 얘기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마스가가 뭔지 박 기자 한번 다시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마스가는 이제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트럼프 대통령의 구호죠. 마가에 빗댄 우리가 만든 조어입니다. 네네. 우리가 한미 조선어 프로젝트를 상징하는 단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수차례, 후보 시절부터 수차례 미국 조선 산업을 부흥하겠다고 한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마스가라는 단어를 만들어 왔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 자리에서 조선업에 대한 발언을 할 것으로도 예상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헬기가 잠시 뒤 뜰 것으로 보입니다. 김해공항에서 경주로 바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의장대는 아직까지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제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헬기를 카메라로 촬영하고 있지만 에어포스 1에 가려져서 뒤쪽으로 살짝 바퀴가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도 잠시 뒤 뛸 것은 명확해 보입니다. 참 많은 준비를 했을 수도 있을 건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랑 우리 한미 정상회담을 하면서 우리가 분명 얻어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전을 하나하나 신경을 썼을 거고 소홀함이 없이 맞이했을 건데 시간이 늦어지다 보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도착하는 시간이 늦어지다 보니 좀 간략하게 의전을 마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다시 헬기가 정확하게 보이는데요. 사실 한국 입장에선 에이펙을 아무래도 주최하기 때문에 네. 에이펙 기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이제 참석을 하기를 바랬고 이를 위해서 최소 2박 3일 이상의 방안을 원했던 측면이 있는데요. 근데 미국과의 협의 과정에서 사실은 일정이 좀 많이 줄어들었고 그래서 국빈이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의전 관련돼서도 좀 이야기가 많았거든요. 네네.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쉬울 수밖에 없고 일본 같은 경우도 이미 2박 3일을 방문을 해서 뭐 군기지도 갔었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심지어 납북자 가족까지 만나고 여러 가지 일정이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거의 일정이 없이 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아쉬운 측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 오전에는 그래도 미중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당연히 연관은 있지만 세계 최강국 두 나라의 수장이 만나는 거잖아요. 네. 이것도 우리나라에서 열린다 의미는 있겠죠, 당연히. 네, 뭐 시선을 집중하는 효과는 있겠습니다만 사실 미중 간의 협의 과정에 우리 정부라든지 우리 외교 당국이 개입한 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장소 제공 정도만 협의했을 뿐 두 나라 간의 일정 협의, 두 나라 간의 의제 협의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이제 주간 방송사로서 예의과 관련된 모든 일정을 저희가 촬영해서 저희가 공유를 하는데 그렇죠. KBS가 이번 에이펙의 주간 방송사죠. 네, 그런데 이 미중은 또 별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취재를 해야 될지도 사실 좀 막막한 측면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전 세계의 관심은 이제 에이펙보다는 이 미중의 만남과 결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시선이 빼앗긴 측면도 없진 않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오후에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건데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최선의 결과는 어떤 게 될까요? 우리가 기대하는 최선의 결과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협상에서 우리의 입장을 잘 고려해서 융통성을 발휘하셔가지고 접점을 찾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현재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이 미치지 않는 한에서 관세 협상을 마무리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한미 간의 접점을 찾는 그것이 필요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이 요구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외교안보 부분의 합의뿐만 아니라 어떤 경제통상에서의 합의가 이번 타결이 돼서 어떤 포괄적인 패키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향후 한미 관계라든지 우리 경제의 그 불확실성, 안정성을 갖다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결단을 통해서 포괄적 패키지가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